일본과 청의 조선 침략.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외세의 침략은 끝났습니다. 온 나라의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이 탈탈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새롭게, 더 강하게. 백성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을 보러 현장으로 가실까요? 갑시다. 참, 내가 가냐고? 아니지. 바로 이 사람. 그렇지. 이 백성들은 대부분 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촌으로 가면 되겠구만. 좋았어. 자, 그럼.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들. 하하, 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계시누만요. 가만히 자, 지금이 음력으로 하나, 둘, 셋, 넷, 4월이니까 음력 4월. 이 논에다가 벽실을 딱딱 직접 뿌려야 될 시기인데 말이지. 에이, 누가 요새 촌스럽게 논에다가 바로 벽실 뿌립니까? 촌스럽다니. 아니, 그러면 뭐 새로운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아유, 모르시나 봐. 새로운 방법이 생겼잖아요. 모내기법. 아잉? 가만 있어봐. 가위, 바위, 모내기가 아니고 모내기법이라니. 핫. 요즘 핫한 농사법이죠. 바로 모내기법. 조선 후기 백성들 난리 났습니다. 이 기존에 보통은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고 그 씨들이 자랄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길러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벼에 싹 모들이 잘 자랄 때까지 잡초 뽑아줘야지, 이 벌레 잡아줘야지, 가뭄 걱정해야지. 모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한 해 농사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러실 걱정 없습니다. 요 모판에요, 어리고 약한 모를 정성껏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논에 옮겨만 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한수, 스킬 오브 갓,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 모를 옮겨 심는 농사법이다 이겁니다. 이 모내기법이 뭐가 좋냐? 첫째, 벽실을 뿌리면 논에 벼밖에 못 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가 이 모판에서 자라는 동안 논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놀라지 마세요. 보리를 심는 겁니다. 자, 보리를 심어서 수확하고 다 자란 모를 다시 옮겨 심어서 벼까지 수확하는 한 논에 2가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이름하여 이모작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쌀의 질도 좋아졌어요. 모판에서 튼튼하게 자라고 나서 논에서 자라니까 픽픽 쓰러지거나 못 자라거나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병충해 피해도 줄고 말이죠. 그렇게 튼튼하게 자란 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맛도 좋고 질 좋은 쌀을 수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수확량도 늘고. 셋째, 논에다 바로 벽실을 뿌렸을 때는 그때마다 잡초 뽑아줘야죠, 관리해줘야죠. 일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 쌀 좀 먹으려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내기법은요, 줄을 지어 모를 심었기 때문에 잡초 뽑는 일도 훨씬 쉬워졌답니다. 덕분에 쌀을 얻기 위한 노동력이 확 줄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랄 일이 또 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힘들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어요. 빨갛고 매운 고추, 하나를 먹어도 배가 든든한 고구마와 감자, 울퉁불퉁 멋진 몸매의 토마토 등등등. 정말 처음 먹어보는 작물들에 백성들 밥상이 풍성해졌다오. 그것뿐인 줄 아시오? 시장에 내다 팔아 쏠쏠한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오. 오호! 역시 말이야, 이 고구마는 찌자마자 먹어야 따끈따끈하니 맛있지. 근데 말이야, 이럴 때는 김치도 있어야 좋은데 말이지.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그 김치도 그냥 소금에만 절인 하얀 김치, 백김치였다 이것이지. 자, 임진왜란 후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이 김치에 퍽퍽 좀 허세스러웠나? 이 빨간 김치, 예, 이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김치를 먹을 수 있었지요. 이 얼미, 가만있어 봐. 아까 그 고구마를 좀 많이 먹었나? 배가 사르르. 좀 방귀. 이제 좀 아닌데 계속 아픈데. 어떡하지? 안 되겠어. 볼일 참아야 해. 임진왜란 전에는요, 백성들이 아프면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주는 약초들은 거의 중국에서 가져온 약초들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의원들이 보는 책이 다 중국에서 쓰여진 책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 수입한 약초들이니 당연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나 비싼지 가난한 백성들은 약을 사기가 어려웠어요. 또 돈이 있다 해도 중국에서 약초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고 오래 걸리기도 했답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전쟁이 터졌으니 다치고 아픈 백성들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책을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왕이었던 선조는 임금님 담당 의사였던 어이에게 어명을 내리셨답니다. 그분이 바로 잘 알고 있는 허준입니다. 허준은 아픈 백성들을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 책은 물론 다른 여러 책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을 위한 우리만의 의서, 동의보감이 탄생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 동의보감이올시다. 자그마치 10년이나 걸려서 쓰여진 책이지요. 이 허준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 백성은 말이죠. 쉽게 약초도 구할 수 있고 또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지.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쓰여졌으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으쓱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 현대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 좋지요. 우와. 이 전쟁 후에 좀 힘들지만은 열심히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를 올려야겠구만. 보고.
이 특별하게 선물. 여보세요? 아이고, 선 여사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여보쇼. 아니, 아이고, 그거 왜 울고 그러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전쟁 후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세금을 내라고 하니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모내기법이 실시되고 나서는 이 백성들의 삶이 좀 편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몇몇 사람들이나 그렇죠. 모내기법이 생기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힘도 덜 들이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모내기법 때문에 예전에는 10명이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이제는 5명밖에 안 쓰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듣자니까 말이에요. 이 외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작물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몇몇 사람들 얘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작물이 아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 가고 있다고요. 듣자하니 이 부자건 가난하건 세금을 똑같이 내라고 했으니 정말 힘들었겠소이다. 그뿐인가요? 세금을 특산물로 내라고 하니 정말 괴롭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바치는 거니까 좀 쉬울 것 같죠? 뭘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면 관리들이 보고 작다고 다시 구하라 그러고 상했다고 다시 구하라 그러고 아주 자기네 마음대로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런데 특산물로 물고기를 내라고 하다니 대체 물고기를 어디서 구하라고 아니, 백성들이 구하기도 힘든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라고 했다 이거지? 네, 드디어 마패가 필요하겠군. 제가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시끄러. 현대에는 말이야, 이 교통이 발달해서 이 제주도에 있는 감귤을 서울에서도 먹고 강원도에서도 전국적에서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조선시대는 다르단 말이지. 교통이 아주 열악해서요. 교통이 좋지 않단 말이야. 이런 때에 이 구하기도 힘든 특산물을 떡하니 세금으로 내라고 해? 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대로 따라해. 이제부터 특산물 대신 주변에서 잘 구할 수 있는 쌀, 그리고 면으로 만든 옷감, 무명, 그리고 동전, 이 3가지로 특산물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두에게 세금을 걷지 말고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걷도록. 그래야 이 부자에게만 세금을 걷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이 세금을 안 걷을 수 있으니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웠지? 사실은 내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특별히 만든 법일세. 이름하여 대동법. 대동법.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그래. 어이구, 뭔데 환영해. 뭐야? 그럼 나라에서는 특산물을 어떻게 구하나요?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공인이라는 상인이 있거든. 이 상인들이 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을 사 모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나라에서 그 특산물을 사주기만 하면 되거든. 나라는 특산물을 얻어서 좋고, 또 공인들이 있어서 상업이 활발해지니 이 나라로 보면 상업이 활발해져서 좋고.
이 대동법은 광해군이 왕이었던 1608년에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자그마치 무려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니, 이 좋은 대동법이 왜 100년이나 걸쳐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지주 때문이었습니다. 땅 주인을 말하죠. 이 원래 대동법 전에는 부자나 또는 가난한 백성들이나 모두 집집마다 똑같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동법 이후로는 땅을 가진 사람들만,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금도 더 내게 되었으니 부자가 되고 싶고 더더더 잘 살고 싶은 사람은 대동법이 그리 탐탁지 않았겠지요. 어쨌거나 이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백성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낼 때의 문제점은 해결이 됐다. 어우, 업무 보고 끝. 나의 참, 이 백성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나도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없어.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한 일들은 많았었지만 하나같이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해보세요.